여러분이 박수 우와 하는 것부터 오래요 들어가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님 모시고서 경제 독립과 노후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제가 이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 처음입니다. 저는 저희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했는데요. 그 제가 처음에 일했던 회사가 스커더 스팀스 앤 클락이라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행운의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이제 세계 최초의 자사운용사예요. 미국에서 약 100년 전에 만든 회사입니다. 스커더 스팀스 앤 클락이라는 세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그 회사가 다른 데 합병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제 정확하게 미국에 한 35년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35년 전에 미국으로 갈 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 준비하는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조국에 가서 좀 많은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근데 마침 메리츠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오게 됐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와서 이 정도로 한국이 금융이 문맹국이구나.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그래요? 마이크 사용 안 된다고 올려갖고.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 볼륨 좀 해주세요. 예. 잘 들리세요?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저는 이제 평생 주식을 투자하던 사람이라서 주식 투자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여겼고 평범한 사람이 특히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할 때 주식을 통하지 않고 노후 준비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구나. 제가 한국에 와서 이게 큰일 났구나. 한국 사람처럼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주식을 통해서 정부가 강제로 주식에 투자하게 해서 60세까지 못 찾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좀 잘 아는 401k라는 게 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서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거죠. 월급의 10%. 그리고 나중에 60세까지 못 찾게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월급장애들이 100만 장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지점 잡았을 때부터 월급의 10%를 무조건 주식에 투자했죠. 그 결과 노후 준비가 된 건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 그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 망한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의원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현우한테. 이게 끔찍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 전 연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목에 가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경제학과의 학생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저 이대에 가서 강연했습니다. 이대에 가서 강연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닫는데요. 그래서 그게 금융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닫느냐 했더니 어느 여학생도 이 금융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그 코스를 닫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금융 문맹률이 약 50%입니다. 그 50%가 금융 문맹률이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흑인들, 스페니쉬. 그래서 가난이 대를 잇게 되죠. 그래서 백인의 벽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거죠.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금융 문명이 그러니까 전염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전염병과 같아서 가난이 대를 물게 되고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한국이 지금 정확히 그러죠.
그러니까 65세의 빈곤율이 50%가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죠. 또 그게 왜 그럴까요? 돈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요. 질문이 너무 끔찍한 질문이에요. 저한테. 대표님은 돈이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싫은 사람 여기 있나? 그 뭐냐? 돈을 안 배워봐서 그래요. 돈의 중요성을 안 배워갖고 뭐라고 가르치죠? 공부만 잘하라고 가르치죠.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 되는 거와 노후 준비하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뭐냐? 전염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제가 볼 때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 경제 독립이 중요하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외국에서 많이 쓰는 일이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해라. 자본을 일하게 하라. 굉장히 흔히 듣는 얘기인데 한국에서 다 어플라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 준비가 안 된다라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이 버스를 산 거예요. 우리 메리츠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노후 준비하는 거는 저는 다 100% 노후 준비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도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럭키했던 거는 미국에 살게 됐던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제도를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또 투자라는 걸 배웠고 또 좋은 회사를 만났고 제가 일하던 스쿼드라는 회사는요. 주식을 한번 사면 파는 순간 사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위즈덤이죠. 현명함. 근데 한국에서는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죠.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하고 그건 갬블이죠.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그런 게 한 사람의 잘못된 금융 지식이 옆집을 옮기게 되고 또 그게 그 동네를 옮기게 되고 지금 한국 전체가 금융 문맹국이 된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이유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치자. 유태인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할까? 한국 사람이 유태인보다 훨씬 우수한데 왜 한국 사람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돈을 안 가르치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No money, no life. 돈이 없으면 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의 노예가 되기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돈 얘기를 하면 너 돈의 노예가 됐구나 그런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을 이해해야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자본주의자가 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딱 부분되어 있죠. 노동자와 자본가. 그러니까 항상 대립을 하죠. 자본가도 되고 노동자도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노동자지만 내가 주식 투자하는 순간에 난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받잖아요. 근데 한국의 전체 배당소득의 75%를 1% 사람이 가져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간극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력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모아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 될까요?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은행에 예금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노후 준비하겠다. 그 가능성은 0%예요. 0%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랜이 필요하죠.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20대다, 30대다, 40대다.
그럼 내가 어떤 플랜? 한국은 플랜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다 괜찮다고 가르쳐요. 저는 한국에서 TV 프로그램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다 괜찮대. 힐링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왜 괜찮다고 그러지? 여행하라고 그래요. 먹방에 가라고 그래요. 힐링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죠? 소확행. 너무 끔찍한 거죠. 소확행은 의미가 없죠. 지금의 작은 행복은 세크리파이스 해야죠.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TV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금융 선전이 많이 나오죠. 노후 준비되고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한국은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또 돈 얘기하면 좀 처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한국 문화죠. 그래서 이 금융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인베스트먼트 이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일반 월급쟁이들은 여기에 99%에 들어 속할 거냐 1%에 속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95%를 10%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노후가 거의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90%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뭘까? 저는 한국에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노후 준비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정말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저를 달려서 온 사람을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후 준비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식교육. 그렇죠. 사교육이죠. 자식한테 가장 잘못된 투자가 애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100%안 갚습니다. 그죠? 100% 배신해요. 근데 배신자한테 온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그 사교육비를 만약에 걔한테 주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10살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30대가 됐다 그러면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건 누가 가르쳐줬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미국 간 해가 1980년이었어요. 1980년도에 누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워런 버핏한테 100만 원을 맡겼다 그러면 지금 얼마 든다고 아세요? 그 당시에 내가 100만 원, 1000불이죠. 1000불을 워런 버핏한테 내가 맡겼다고 치면 그 돈이 지금 약 180억이 돼 있어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말을 장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사교육비 쓰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돈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도 한국 사람 자동차 다 있는 게 좀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저는 뉴욕시에 있을 때는 뉴욕시에서 차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대부분 걸어 다녀요. 근데 한국은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차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버스가 1,200원밖에 안 되고 지하철 1,200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미국의 뉴욕의 지하철 타보셨죠? 정말로 너무너무 낙후돼서 정말 그 한국 사람끼리 지옥철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잘못돼. 근데 한국에 와서 지하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강남에 사는 직원이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가난하게 되고 싶을까? 그 자동차를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이 될 텐데. 그 신기하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주식 투자를 안 하면서 전부 보험 갖고 있어요. 근데 보험이 어떤 건 잘 몰라요, 이건들이. 그럼 보험금 갚다가 노후 준비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부자처럼 보이려고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는 실제로 돈이 없으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여행을 가고 또 막 식당 좋은 데 가서 사 먹고 스타벅스 월급 중에 300만 원 월급쟁이가 스타벅스 가서 매일 10,000원씩 쓰면 그만 30만 원이죠. 그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노후 준비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 와서 뭐 제가 폄하하는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택시를 타고 물어봅니다. 습관적으로.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왜 아직까지 은퇴를 못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느 기업에 대기업에 전무였다, 상무였다.
근데 지금 연세가 70이신데 왜 아직까지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손주 보거나 놀러 다녀야 될 때. 그랬더니 그분이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대기업의 전무인데 은퇴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몰랐죠. 자식들이 배신할 줄 몰랐죠. 그 다음에 다 써버린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을 안 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옛날에 일찍 죽었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자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효자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한두 명이 효자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안 집으니까 앵글 화가 나죠. 내가 너를 위해 돈 얼마큼 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 줄 수 있느냐. 그건 그 자식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준비를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되는 길에 가장 간단한 거는 뭐죠? 우리 아이들로 그냥 예를 든다 그러면 창업하는 거죠. 창업해서 사장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당장 또 사람들은 에이 그렇게 나오죠. 왜냐면 너무나 잘못된 금융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당장 부정적인 대답이 나와요. 야, 창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창업하다 망한 게 얼만데, 10개 창업하면 5개가 망한다는데.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가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쉬운 길이죠. 근데 쉬운 길이지만 쉬운 길이 아니죠. 가난하게 되는 길이죠. 그런데 정말로 백보양보해서 창업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접적인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에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라고 그러냐. 옆집 엄마가 그거 하다가 망했어. 또 연속극 보니까 연속극의 대사가 그런 거죠. 저 집에 주식하다 망했대. 제가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서 제가 그 방송 작가 모아놓고 제가 강연을 했어요. 제발 좀 그런 대사를 좀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전염병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들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왜냐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거죠. 회사에 투자하는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돈을 계속 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거죠. 제일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일 바보가 누구죠? 만약에 내가 오케이 내 노후 준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월급이 내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씩 내가 떼어서 투자해야 되겠다.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제일 바보가 땅에다 묻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30년 기다렸더니 그대로 돈이 있겠죠. 제일 바보죠. 두 번째 바보는 누굴까요? 바보라고 볼까 하긴 좀 제가 너무 센데 잘못 생각한 거. 은행에 넣는 거죠. 은행에서 나한테 1% 이자를 주고 사람들한테 6%, 7%, 8% 빌려주죠? 그럼 저 사람들은 나한테 1%밖에 안 주고 왜 자기네들은 7% 벌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은행 주식을 사야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 더 나가면 은행 주식을 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은행에서 6%, 7% 빌려서 기업에서는 10%, 15% 버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죠? 기업에 투자해야 되죠. 그게 주식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투기라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기업을 보지 않고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회사를 보지 않고 시장을 본 거죠. 그 회사 직원들이 당연히 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는 거죠. 주식하면 안 된다. 그게 저는 너무나 놀란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제가 많은 그 증권 기자, 그 다음에 방송국의 증권 담당 기자들, PD들
너무나 놀랐게 거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매일 주식하는데 왜 자기는 주식 투자 안 할까? 이게 한현실이에요. 진짜로 이 자본주의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 사교육비를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거죠. 그 돈이 나중에 10억, 20억, 30억이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저도 했고. 내가 만약에 60이라고 치자, 당장. 근데 더 이상 수입이 없다.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고 수입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90까지 살아야 된다.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충분한 돈이 있을까? 그거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계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겁이 나요.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더 가난해지려고 하죠. 소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거든요.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따져보니까요. 우리 직원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1년에 약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데 한 3천만 원 생활비를 쓰고 1천만 원 아이들 사교육비 쓰고 자동차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비슷한 라이프를 60세부터 할 수 있을까? 그 돈이 충분할까? 했더니 대략 12억 정도 모자라요. 이번에 우리가 세미네이션 한 사람 12억이 모자랍니다. 12억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그러니까 일하는데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일한 기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가죠. 택시 운전하고 치킨집 차리는 거죠. 그리고 사기당하죠. 그게 이제 티피컬 스토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튀김을 한 번도 안 튀겨봤는데 갑자기 와서 지금부터 튀김 튀기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튀깁니까? 그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시뮬레이션 바꿔봤어요. 사교육비로 투자를 바꾸고 자동차를 파니까 2억 정도 남아요. 2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투자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 빈곤율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 한국에 은퇴하지 못하는 나라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월급쟁이들은 퇴직 전에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착각합니다.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퇴직 후에 자기가 하층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미 늦은 거죠.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죠? 한 살 때부터 해야 되죠. 유태인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직장 그만둔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그죠? 그래서 너무 우리 특히 이게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라이프를 살아요.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 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길거리 가다 찍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요. 유치원장한테 잠을 안 재우는다라면 유치원 망해야 되겠죠. 너무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다 공무원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해도 이 그래프 보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역동성이 없는 나라, 공무원이 되는 게 편한 거로 택하는 아이들이 꿈이 없는 나라. 그거 왜 그럴까요? 사교육비를 받아서, 사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꿈을 이미 죽인 거예요. 아이들은 이 상상력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수능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말 듣는 거죠. 엄마가 나 뭐 하면 되겠어? 야, 공무원 하면 안 잘린대더라. 이게 가장 슬픈 거죠. 그리고 다 월급쟁이들도 다 월급 다 써버리고요. 이게 이상적인 라이프입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는 돈을 가르쳐주고 돈을 계속 모으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평안한 라이프를 사는 거죠. 복리와 주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퀴즈를 많이 냅니다. 당장 10억이 클까 아니면 100원, 200원, 400원에서 30일 동안 받는 게 클까? 비번이죠. 다 비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비예요. 근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억보다 크겠죠. 이게 530억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1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교육비는 끔찍하게 아까운 돈이죠. 왜냐면 걔가 이 돈을 가지고 30년, 40년, 50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과외선생 노후자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 노후자금은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이게 금융 문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살 때 투자한 사람, 10살 때 투자한 사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만 일해 갖고는 불가능하다. 자본을 일하게 하는데 자본을 일하게 하는 거에 가장 효과적인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너무너무 꿈을 크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난감 회사죠. 토이저러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식을 팔아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형을 사고 싶으면 하는데 너 인형 사줄까? 아니면 인형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줄까? 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 때 야 햄버거 먹을 돈으로는 이걸로 맥도날드 주식을 사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생일 때나 아니면 졸업식 때나 저는 물건을 안 사줍니다. 펀드를 사줘요. 그래서 카드에다 쓰죠. 나 생일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아빠가 100만 원어치 펀드를 사줬어. 근데 그때부터 그 돈이 일하잖아요. 물건을 사는 순간 그건 없어진 거죠. 100%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본이 일하게 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자본이 일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게 주식이죠. 왜 주식이냐면요. 그 회사 종업원들이 끊임없이 저기 회사의 가치를 올려놓도록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계속 사는 거죠.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주식도 모으고 코카콜라 주식도 모으고 펜슈콜라 주식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 수십억 원이 수백만 불이 모인 거예요.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하는데 다 부동산 하죠. 결국은 주식이 다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20년을 보고 30년을 보면 1년, 2년, 3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시장은 1년, 2년, 3년 보면 막 속상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뭐 폭락했다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 주식만 있나요? 요새 뭐 한국에서 들어온 거 있잖아. 넷플릭스가 있고 뭐 아마존이 있고 한국 아이들은 절대 안 배우고 자라죠. 왜 그럴까요? 수능시험이라는 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시험은 아무짝에도 돈 버는 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온 국민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거기다 돈을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수학 잘한다고 해서 돈 잘 벌 것 같으세요? 덧셈만 하면 됩니다. 덧셈만 뺄셈만 하면 돼요. 돈 버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막연한 믿음이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지. 여러분들 주위에 부자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되게 없어요. 왜 부자가 될까요? 공부 못하면. 공부는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취직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자기를 안 뽑아갈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이 4K라고 있어요. 1980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강제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띄어요. 그래서 투자해서 60대까지 못 찾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거든요. 한국의 퇴직연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92%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 원리금 보장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은행에 넣는 거거든요. 은행에 넣어서 원리금은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30년 기다리면 그냥 원금 주니까요. 그거는 가장 바보 같은 투자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전 세계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미국은 50%가 주식 비중인데 한국은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도 10%예요. 한국은 못 그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주식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그리고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거이 아니라 쓰기 전에 모으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의 10%, 15%, 20% 이거는 노후자금이다. 그러고 나서 돈이 없으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가 없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없습니다. 안 써요. 그리고 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활비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너무 싸요. 식당도 싸고. 근데 저보다 훨씬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써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저는 라이프를 살까? 사격비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자를 만나는데요. 월급이 4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을 사격비로 쓴대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걱정해요. 저렇게 한국을 모를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 라이프 스타일 존이에요. 지금 7,000명 정도 됐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하시고 이게 제가 다 얘기하듯이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펀드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금 펀드라고 아세요? 연금 펀드는 반드시 해야죠. 1년에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 반드시 하셔야 되고 주식형으로 해야 돼요.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 빼놓고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0%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이 공짜니까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다운로드 받았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로 펀드를 직접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월급쟁이들, 우리 아이들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걸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그게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들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펀드가 3가지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주니어 펀드, 애들한테 무조건 해줘라. 주니어 펀드. 그 다음에 셀러리맨 펀드, 셀러리맨 전 세계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니어 펀드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걱정이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거든요. 워런 버핏 투자했을 때도 중간에 블랙 먼데이도 왔고요. 레이먼 사태도 왔고. 그렇지만 결국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기업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거기에 내가 편승하는 거가 주식 투자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거는 내가 노동력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제가 한국의 노동조합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주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식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오너십을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스탁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네가 노동도 제공하지만 우리 자본도 제공한다. 우리 회사에 지분을 준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자본에 참여한다. 자본가가 된다. 그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췄네요.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거 마치겠습니다.